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잠정치긴 한데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전년 동기 실적 증감률이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그것도 상승폭이 상당히 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지난 분기보다 또 좋아졌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실적은 좋다. 자, 이 부분은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실적은 호시적이다. 자,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왜 10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를 못 하느냐?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입니다. 자, 실적은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퀄 테스트.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어렵습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10년을 준비했습니다.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독점이죠. 자, 삼성전자 아직도 통과 못했습니다. 퀄 테스트. 자, 블룸버그 보도로 한 2개월 이내 통과할 것 같다 그러는데, 자, 통과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뭐죠, 여러분? 하이닉스의 경이적인 80% 수율입니다. 자, 수율이 뭐죠, 여러분? 반도체 웨이퍼의 불량품 비율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업계 비밀인데 하이닉스가 공개했습니다. 80%. 한번 너네 해봐라 이거죠. 이걸 따라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일단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발열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두 번째, 그 다음 문제, 수율 문제가 남습니다. 하이닉스의 80% 경이적인 수율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단은 지지가 되겠지만 주가가 상단을 뚫기 위해서는 상단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동시효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거대 세력이 들어와 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전략입니다. 영상 진행하고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자, 오늘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삼성전자 화려하죠. 굉장히 이쁩니다. 홈페이지가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하고 있는 일이 나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비즈, 갤럭시북, 모니터, 프린터, TV, 사운드바, 하만, 냉장고, 식기세척기까지 있어요. 자, 삼성전자의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모바일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전 부분, 반도체, 하나 뭐죠?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이게 삼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 구조죠. 자, 근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황이 살아나고 있죠. 자, 가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갑니다. 10만 원 돌파 못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는가?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이건. 자, 견줄자가 없죠. 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설계와 생산이 나눠지죠. 삼성전자가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팹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약합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TSMC가 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국, 일본 기업들, 유럽 기업들, 삼성전자는 10%밖에 안 됩니다. 일단 파운드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팹리스는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 많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의 치명적인 실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늦게 진입했다는 부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서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HBM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HBM입니다. 웨이퍼를 여러 단으로 쌓아놓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인데 어디에 필요하다? AI 반도체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CPU, GPU, HBM입니다.
GPU 아시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걸 만드는 기업이고요. 자,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HBM 시장 하이닉스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거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HBM 아직 콜 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납품이 될지 안 될지 2달 안에 승부가 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 설명되시죠? 자, 일단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늦게 했다. 두 번째, HBM 시장에도 진입을 늦게 했다. 지금 관건은 이겁니다. 이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용인에다가 300조짜리 컴플렉스를 만든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HBM 자, 일단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율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주가가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일단 실적은 좋았고 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블룸버그에서 2달 안에 승부 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입니다. 발열 문제 안 나타날 것 같다. 자, 이걸 통과하더라도 뭐가 남다 그랬죠, 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수율이 남아요. 하이닉스의 80%는 최상위 수준입니다.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높여야 됩니다. 불량품이 나타나게 되면 그 웨이퍼 전부 다를 HBM 전체를 폐기시켜버려야 됩니다. 실적에 가장 치명적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관련 업체 TSMC 시총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 최근에 좀 빠지긴 했죠. 10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110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시총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여러분 3000조가 넘습니다. 지금 최근에 빠지긴 했죠. 자, 그러면은 TSMC에 1000조인데 삼성전자 500조 정도 되죠, 러프하게. 여기에 1000조가 넘습니다. 1100조? 1300조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배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뭐죠? TSMC는요. 엔비디아에서 주문하게 되면은 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점유율이 60%나 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3000조가 넘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지금 킹이죠,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GPU죠. 엔비디아가 슈퍼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HBM,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근데 엔비디아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이닉스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동안에 HBM을 독점 납품 공급하면서 말 그대로 슈퍼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기회를 주고 싶어합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더 원하는 부분입니다. 퀄 테스트를 통과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벤더를 다양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벤더의 다양화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자, 주가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과하게 되면. 자, 분기 실적 추정치 나왔었죠. 15배가 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경신,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사도 되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자,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여기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란 신제품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로 만드는 AI 칩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 D램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블랙웰이 새로운 AI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자, 이게 만약에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요,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시장도 커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슈퍼칩 이걸로 인해서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공부를 살짝 했는데, 자, 지금의 AI로는 자, 데이터 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HBM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기 안에 자, 공유하는 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리터 물이 5개가 있습니다. 통 안에. 이렇게 5명이 써야 돼요.
각자 하나씩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5명이서.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존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5리터를 넣어놓고서 5명이 같이 쓰는 겁니다. 나눠서 1리터 이상 쓰는 사람도 있고 1리터 이하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낭비되는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쓸 수 있는 사람 더 쓰고 적은 물량은 남은 물량은 다른 사람이 쓰면 됩니다. 바로 이거죠. 컴퓨터 기기 간의 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여러분. CXL 이게 새로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전체 기기 간의 호환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텔도 필요하고 브로드컴도 필요하고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HBM은 과거 유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CXL 기술에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자, HBM이 아직은 자 대세긴 합니다. 당분간 가겠죠, 몇 년 동안. 근데 이 CXL 기술이 자 완성이 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은 HBM 시장은 자 과거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CXL이 대세가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도 데이터를 훨씬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으면 이 안에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잖아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정보가 갈 수 있는 길을 넓게 8차선, 16차선까지. 지금은 단순히 HBM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냥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여기다가.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쳐져 있다는 거. 이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특히 파운드리 키워야 됩니다. TSMC 따라잡아야죠. 자, 두 번째, 자 HBM 시장에서 뒤쳐 있었습니다. 여기는 SK 하이닉스한테 뒤쳐 있죠. 자,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수율입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잡아야 돼요. 자, 이게 못 가는 이유였다면은 자, 갈 수 있는 이유. 블랙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차세대 AI 반도체. 전체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자, 삼성전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자 CXL 삼성전자만의 특별한 기술입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게 상용화가 된다.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HBM 시장은 옛날의 과거 유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대응하기 어렵죠, 여러분. 마이너스와 플러스 같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백업이 되기 때문에 하단은 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밑으로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상단 돌파입니다. 이걸 언제 돌파하느냐? 바로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스닥 종목들이 안 좋습니다. AI 반도체 고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모양이 이쁘죠. 자, 급등했다 급락하고 급등했다 급락하고. 자, 잘 타면서 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완벽하게 자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재작년부터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얼봉.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크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얼봉입니다. 이렇게 다시 그려볼까요? 깔끔하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곡절은 있었지만 방향은 계속 위로 잡은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봉까지 보겠습니다. 1995년 제가 증권사 입사했을 때가 1994년인데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 참 제가 좋아했던 주식인데 자 완전히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 안타깝게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고 HBM에서 뒤처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동향 보시면요, 여러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자,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비중이 높습니다. 56%. 대주주 물량까지 뺀다고 치면요, 여러분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분을 56%나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대주주 비중 볼까요, 여러분?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삼성생명이 20% 갖고 있습니다. 그죠? 국민연금이 7%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 물량, 국민연금 물량까지 합치면은 자, 28% 정도. 외국인이 56%. 얼마입니까 이거? 84%죠. 개인이 들고 있는 거 얼마일까요, 여러분?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기관 외국인이 달리고 있고 사모펀드 이런 데 갖고 있습니다. 자,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얘네들 동향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어요. 얘네들의 전략 전술, 얘네들의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삼성생명보다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게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합니다. 살짝 구간을 정해요. 높진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여러분? 1, 2, 3, 4단계 중에 여기 들어가서 벌써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팔아야죠. 지금 1, 2단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사고 있습니다. 1, 2단계에서.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개인들은 이때 들어가 봐야 여러분 못 먹습니다. 왜? 엄청 흔들어 버리거든요, 얘네들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가 그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가 2단계, 3단계인지. 자, 박민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하기 편하게 56%나 갖고 있는 외국인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자,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내려갈 수 있는 이유를 다 말씀드렸고, 외국인 지분 관계까지 말씀드렸고,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잖아요. 많이 물려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8만 원 전후로 많이 물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매매해봐야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이런 종목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십니까? 이 코스닥 잡주가 아니잖아요. 먼저 패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외국인들이 4단계로 산다고 1단계에서 들어가 봐야 여러분 터집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저가 매수나 구간 매수이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대응 전략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최상위 0.1%, 최상위 포시자죠, 시장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매집하는지. 출구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사서 수익 내려면 얘네들 전략을 알아야 돼요. 자, 배너에 보시면요, 박민수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삼성 리포트, 삼성전자 리포트. 2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력의 매매 기법,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코스피 200 종목, 어지간한 종목 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잡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게 있으셔야지 대응이 가능해요. 1단계,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들어가야 되고 4단계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대응 전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물린 분들이 많아갖고 자, 대응 전략 방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살짝 플러스 나고 있긴 한데 자, 대응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별로 움직임이 없죠?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플러스 4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죠? 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삼성전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자, 무료 방이고요. 저를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이고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입니다. 저 사칭한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드리는 거죠. 자, 어떤 종목 어떻게 드렸냐? 삼성전자 제가 신호 드린 겁니다. 자, 5월 달에 드렸어요. 5월 31일 날. 자, 이때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자, 거래가 좀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5월 달부터 1000만 주에서 3000만 주 이상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 업황이 개선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5월 31일 삼성전자 74,000원에 드렸습니다. 수급 포전 어닝 서프라이즈 반도체 업황 개선. 자,
중장기 종목, 매집주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현재 수익권이긴 한데 더 들고 가야죠. 자, 그다음에 섹터가 전에 다른 종목 있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바이오 섹터죠. 이거 언제 드렸냐면요, 알테오젠. 자, 2월 달입니다. 1월 달부터 살짝 거래가 되다가 2월에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2월 20일 날 알테오젠 88,000원입니다. 신약 이슈가 발생했었죠. 자, 이날 88,000원, 지금 32만 원. 이것도 4배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신규 종목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차 매수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 외국인들 3단계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내려갈 수 있어요. 비중 추가로 더 늘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월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 있죠. 페드에서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기술주가 빠지고 다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자, 트럼프 수혜주들이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 대선은 11월입니다. 여기 종목들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입니다. 안보 방위산업, 에너지업종, 금융업종, 제조업, 박민수의 탑픽 5종목 미리미리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10-3158-8575 약자 TT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 미리미리 자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국내에도 커플링이 되면서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분봉 한번 볼까요? 자, 플러스가 나긴 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목들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생명 지분, 국민연금 지분,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 유통 물량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외국인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삼성 주식 갖고 있는 기관들, 외국인들, 사모펀드 이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민수가 특별히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겪었던 외국인들 사모펀드의 매집 특징. 자, 삼성 리서치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이고 실시간 대응해드립니다. 세 번째, 1번 매집주 방이죠. 자, 삼성전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매매 신호 드립니다. 그 다음에 TT,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전략 자료 여러분들의 자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전략, 출구 전략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삼성하고 알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번에 세력 기법이 있으니까 코스피 200 종목 대응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자, 매집주방 삼성전자, 알테오젠 같은 섹터의 대장주를 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발굴됐으니까 들어오셔서 자 신호 받으시고요. 매수 신호.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커플링이 되면서 관련 섹터 종목들 움직입니다. 이슈 정리, 매매 타점 분석, 탑픽 5종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갔던 이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한 발 늦었습니다. 파운드리 키워야 됩니다. TSMC 따라잡아야죠. 두 번째, HBM에서도 한 발 늦었습니다. 하이닉스한테 뒤처진 거죠. 자,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수율 문제가 남는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문제 될 겁니다. 자,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블랙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CXL. 넘버원 기술을 갖고 있어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치면은 하이닉스를 제끼고 자, AI 반도체 새로운 수요자가 될 겁니다. 수혜자. 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실적이 그래도 백업이 된다는 거. 여러분 타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